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헬싱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핀란드에서 햇수로는 8년째 살고 있고, 그리고 현재 핀란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핀란드에서 유학생활도 했고, 결혼 생활도 했고, 아이도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도 하고요. 사실 핀란드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제가 뭐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애만 딸려 있었고, 결혼까지 빨리 한 상태에서 핀란드에서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핀란드는 내 나라가 아니다 라는 의심도 많이 품었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라고 칭하는 핀란드에서 왜 나는 행복을 찾을 수 없을까 하고 불행해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이제 제 삶이 이제 조금씩 잘 풀리기 시작하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스스로도 어떻게 해서 그래도 삶이 잘 풀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나마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제가 그래도 핀란드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고 평범하고 거기에 애까지 딸려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핀란드에서 괜찮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스토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년간, 아니 7년간 제 삶을 돌이켜보면 핀란드에서 그나마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끊임없는 의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의심이 뭐냐면 그냥 얘를 의심하고 막 쟤를 의심하고 막 그런 의심이 아니라 항상 제가 무언가를 잘 하고 있을 때에도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제가 원하는 목표로 가고 있는 지점에 대한 최고의 선택지인지 항상 의심해 왔던 게, 그나마 빨리는 아니겠죠? 그나마 핀란드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핀란드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통념,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핀란드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워라밸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 게 더 부정적일 수 있다.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통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핀란드에 와서 그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영국에서 있었을 때나 핀란드에 있었을 때나 마찬가지로, 물론 겉으로는 워라밸이 중요하고 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하고 항상 이 일과 사회가 분리되어야 되고 일만 열심히 하면 오히려 직장 사람들이 너를 안 좋아한다, 뭐 이런 통념들이 있거든요. 특히 핀란드는 그게 더 심한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핀란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인이 8을 하면 저는 10을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대체 왜 나랑 일하는 사람 혹은 나를 써주는 사람이 나를 계속 믿고 써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이들보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오전 8시, 9시에 시작을 하면 7시 반에 왔고 7시 20분에 온 적도 있고, 퇴근은 항상 가장 마지막에 하고 혹은 더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한국식으로 사실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호구짓을 하냐, 왜 이렇게 호구처럼 일하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제가 해왔던 가장 좋은 전략적인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핀란드 내에서도 내가 핀란드인이 아니면은 결국 나한테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가장 쉽게 차별화를 둘 수 있었던 거는 모두에게나, 저뿐만 모두에게나 결국 되게 높은 high work ethic거든요. 되게 높은 직업 윤리.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가져왔고, 그래서 적어도 내 업무적인 그런 컴피턴스는 그 다음의 레벨이고, 일단 얘는 항상 간절하고 항상 열정적이고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고정관념이 저한테 바뀌게 함으로써 그게 더 이제 큰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런 저한테 있어서 그런 더 큰 프로젝트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훨씬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핀란드에서 이제 대학을, 여기 한국 사람들은 보통 헬싱키 대학교나 알토 대학교 같은 헬싱키에 있는 대학교, 그것도 제일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핀란드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대학교들을 선택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유학생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어느 외국에 나가든
대학은 좋은 대학일수록 좋습니다. 핀란드가 뭐 학벌이 없다고 해도 그거 솔직히 얘기해서 좀 거짓말이에요. 좋은 학교 가셔야 돼요. 핀란드에서도 분명히.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상황이 물론 진짜 원하면 헬싱키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었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현실에 안주하고 뭐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대학교 생활에서만 물론 대학교 생활도 굉장히 잘했고 학점도 좋았고 뭐 대외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링크드인이라고 그 약간 해외에서 그 직업적 커리어에 대한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서 꾸준히 제가 원하고 되고 싶은 사람, 제 워너비, 제 멘토 혹은 나랑 행여나 커리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에게 계속 네트워크를 하고 교류를 하고 만나고 그리고 그냥 커피 한 잔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분이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한국이랑 핀란드 사이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 제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보고 언제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은 제가 지방에 사는지 몰랐어요. 지금 제가 헬싱키에 살지만 그래서 커피 한 잔 하자 하고 있고 저는 그 사람이랑 커피 한 잔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3시간 동안 헬싱키에 와서 그냥 커피 한 잔만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것도 결국엔 전부 다 나중에 제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조금씩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당시에 당연히 제 동급생이나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그냥 뭐 호구처럼 열심히 일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호구처럼 열심히 하냐? 너 그럴 필요 없다. 때로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신이 생각했을 때 이게 네 최선의 선택지고 네 최고의 전략이면 가끔씩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냥 네 거를 하는 게 최고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그나마 핀란드에서 자리를 잡게 된 계기이자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결국 또 간절함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 다가오는 기회를 웬만한 거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이 International Business였거든요. 국제 경영 쪽이고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그냥 뭐 한국관광공사나 뭐 무역공사나 혹은 어떤 해외 무역이나 좀 국제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과를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졸업을 할 때 당시에만 해도 꽤 많은 그쪽에 대한 그런 잡 오프닝이 있었고 꽤 많이 인터뷰로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져버려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해외 무역, 뭐 해외 쪽 관광 전부 다 막힌 거예요. 전부 다 막히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했던 일은 식당에서 이제 알바로 웨이터 하던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직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취업을 할 수가 이제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에도 계속 뭘 찾으려고 했어요. 뭔가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분이랑 같이 원래 한식당 그 푸드트럭을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푸드트럭을 같이 하려고 하면서 조금씩 그냥 나 푸드트럭 해야겠다. 그래서 푸드트럭 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 약간 SNS 채널도 셋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이코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또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어떤 식으로 계약을 따고 어떤 자재가 필요하고 이런 요식업 전반 분야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해도 친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라빈돌라 바이바라고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 음식을 정말 많은 그런 페이퍼워크 없이 런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하면서 한국 음식이 팔리는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을 한 번은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스노우 이펙트가 돼서 제가 향후에 제 한식당을 런칭을 할 때 더 자신 있게,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뿐만 아니라 또 저는 원래 제 목표 자체가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브릿지에 있는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에는 이제 연결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제 이거를 파고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핀란드 내수 시장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 문화를 전달하기에 가장 쉬운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음식이자 이제 여행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막혔으니까 투어 쪽은 뭐 일이 하나도 안 들어왔죠. 그래도 계속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 투어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투어를 설립을 못하지만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온라인 프리젠스를 키우자라는 마음으로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는 제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성과가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블로그는 꾸준히 업로드를 하면서 또 그게 그냥 블로그 포스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사람들이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연락을 통해서 핀란드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런 니즈가 있구나. 핀란드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구나. 핀란드에 오는 사람들은 이래서 핀란드에 오는구나. 라고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됐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온라인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제 그 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니즈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지금 전자책을 쓰고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코로나가 끝나서 지금은 또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 셋업을 했던 그 투어 플랫폼을 통해서 투어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투어 플랫폼을 셋업하고, 그 당시에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뭐 미약하지만 푸드트럭을 하려고 했었고, 이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쟤 또 일벌이네. 쟤 또 저지랄하네. 야, 쟤는 일만 버려. 야, 쟤는 아무것도 그냥 일만 시작을 해.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런 조롱도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이덴처럼 할 거면 왜 하냐? 안 하는 게 낫지. 그런데 그게 행여나 실패로 그 당시에 끝났어도 제가 나중에 성공했던 프로젝트를 보면 그 실패했던 프로젝트의 경험이 연결이 돼서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이 됐습니다. 확신하건대 저는 천재과도 아니고 제가 처음부터 일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슬로우 스타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문과 출신으로서 이 핀란드에 빠르게 자리를 잡았었던 이유는 겁없이 도전하고 하고 경험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하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언컨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하다 보면 하나가 걸려요. 하나가 걸리고 네가 이걸 깨달아요. 이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가? 이게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일인가?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하는 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7년 안에 자리를 잡았었던 이유는 이런 오는 기회들을 다 잡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찾으려고 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실패했지만 실패를 통해서 그나마 나중에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가기 위한 발판이 되었던 게 정말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일단 핀란드에 있으면은 자기 시간이 엄청 많아요. 자기 시간이 어느 정도로 많냐면 한국에 있었을 때만 해도 항상 뭐 대학의 수업을 끝나거나 뭐가 끝나면 애들이랑 그냥 만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야, 그래, 오늘 술 한잔 하자. 그래, 오늘 뭐 치킨 한번 먹자. 이렇게 번개로 약속이 되게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한국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부족했고, 뭐 런던에 있었을 때는 워낙 어렸으니까 맨날 놀러다니고, 근데 핀란드에 있으니까 또 결혼도 했고 애까지 있으니까 또 맨날 나가들면 금방 거지됐잖아요. 돈도 없었고, 뭐 지금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애들 자고 나면 그때,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핀란드 사람들이나 핀란드에 사는 사람들 다 똑같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자기 시간이 그냥 많아져요. 저도 정확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핀란드 사람들은 그렇게 갑자기 만나는 거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그냥 소셜 라이프에 대해서
한국에 비해서 막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 자기 성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실제 있었던 일인데, 내가 이제 나이가 제가 지금 31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내가 이제 28살인데 내 친구들은 벌써 IT 회사 취업하고 하나둘씩 돈 벌고 집 살라고 돈도 모으고 커리어도 있는데, 근데 이동 너도 나쁘지 않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너는 커리어도 없어. 넌 애만 있어. 근데 네 월급은 1000유로를 조금 넘어. 너 뭐가 굉장히 잘못됐어. 이렇게 이런 팩트 체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끝나고 우울했기만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우울했기만 하니까 제 자신한테 발전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냥 우울하면 뭐예요? 우울하면 누워있죠. 전 누워요. 우울하면 누워있었어요.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인스타그램 켜요. 인스타그램 켜. 그럼 얘 뭐 몰디브 갔어. 얘 어디 뭐 스페인 갔어. 나는 그냥 침대에 누워있어. 돈은 없어. 막 화나. 불행해. 그리고 이 몰디브 간 애가 자기 유튜브가 있어. 그래서 얘 유튜브 채널 가. 근데 구독자가 생각보다 한 10,000명 돼. 그리고 스크롤 올려. 유튜브 봐. 노잼이야. 근데 조회수 몇천 나왔어. 한 3, 4천 나왔어. 그럼 그거 보고 안주한다? 얘는 그래도 구독자는 많지만 조회수 별로 없네. 얘 노잼이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멋없습니까? 근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만의 시간이 많으니까 그것도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이 팩트 체크에서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넌 커리어도 없어. 게다가 너는 너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을 또 질투하기까지 해. 너 뭐하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생각을 했죠. 적었어요, 일단. 난 이게 있고, 난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시간이 어느 정도 있고,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난 미래에 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적어 나가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둘씩 했어요. 그래, 이젠 너 게으르니까 일단 너 운동부터 시작하자. 운동해.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하고 조금씩 알통 나오고 좀 자신감이 붙어요. 에너지도 좀 생기는 것 같아.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 너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 애들이 너 재밌다고 하잖아. 너 옛날부터 유튜브 하고 싶었잖아. 유튜브 해. 오케이? 일단 영상 하나 만들어 올렸어요. 폰으로. 지금도 유튜브 물론 완전 잘하지 않지만 일단 올려. 그러면 유튜브가 일단 내 삶의 일부가 되긴 했어. 블로그는 유튜브보다 훨씬 쉽잖아. 글만 쓰면 되잖아. 그래서 블로그도 써.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삶이 빨라지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점점 나를 캐치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적어져요. 그러면서 오케이, 일단 돈을 벌자. 야, 1000유로는 좀 아니다. 1000유로면 한국 돈 130만 원밖에 안 돼. 1000유로는 좀 아니다. 열심히 일을 하자. 제가 제 직업을 옮겼어요. 풀타임으로. 그래서 1000유로에서 2000유로로 올라갔어. 그 당시에 수입이. 그리고 투어까지 같이 했어요. 투어를 같이 하니까 또 수입이 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근데 또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노이로제 걸렸던 얘기가 이동욱 일 벌린다. 일만 벌린다. 나 이 소리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 일은 식당 일대로 엄청 열심히 하고, 또 투어 일은 투어 일대로 엄청 열심히 하고, 취업은 또 취업대로 엄청 열심히 해서 하나도 놓친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그냥 계속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식당을 인수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주제에 좀 넘어간 얘기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매일매일 자아성찰을 했어요. 왜? 핀란드에서 하면 자기 시간 많으니까. 그러면서 매일 반성을 했어요. 난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러면서 제 잘못을 복기를 하고 다음에는 그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내 목표에 대해서 계속 상기하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2년이 지나니까 수입이 늘더라고요. 적어도 5배 이상 늘었어요. 지금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서 그래도 핀란드에서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이렇게 매일매일 내 시간이 있어서 자아 성찰을 해서 이랬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끊임없는 의심에 있었다. 이게 최선일까? 이게 최고의 방법일까?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주어진 그 태스크에만 만족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것이 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했고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기회를 걷어차지 않았어요. 주어진 기회를 전부 다 일단 경험을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나에 대한 이해가 적었으니까. 세 번째는 끊임없이 어떻게든 자아 성찰을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정말 더 잘 이해를 하게 됐고 나 상황에서 내가 취해야 될 가장 최적의 스탠스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오지라퍼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그나마 핀란드에서 7년 동안 살면서 자리를 조금 잡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조언이기도 한데 사실 그냥 막연하게 남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막연하게 남에게 조언을 받는 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뭔가의 과정에 도전을 하고 그 과정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그런 챌린지스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피드백을 얻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것도 막연한 상태에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물어보는 건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협한 프레임에 대한 조언만 듣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포텐셜이나 잠재력을 오히려 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최선의 방향으로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레벨의 혼신을 다하면 노력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핀란드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핀란드에 살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실 옛날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는 좀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이 정도로 해내면 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핀란드에서 살면서 이래저래 느끼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덴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뭐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행여나 뭐 제 이야기를 뭐 글로 만나뵙고 싶으면 뭐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통해서 블로그도 구독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헬싱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